이해찬 대표가 누군가 정치 공작을 두세 개 준비한 것 같다. 이 이야기를 알리려 나가서 했단 말이에요. 이거 아주 훌륭한 성과라고 저는 봐요. 이번 주말이면 뭐죠? 사전투표가 있는 날이에요. 주말쯤에 수습이 안 되는 상태로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의혹이 터지면 굉장히 골치 아파지거든요. 표심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일종의 물타기, 힘 빼기, 뭐 바람 빼놓은 이런 효과도 분명히 있었을 테지만 공작을 준비해 놓은 그 팀에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과거처럼 어떤 북풍이라든지 어떤 색깔론이나 뭐 여러 가지 성추문 같은 게 통하는 시대다라면 일단 먼저 터뜨리고 보겠죠. 네. 그런데 이 주말은 사전 선거를 하는 날인데 사전 투표를 하는 날인데 사전 투표는 성격상 이미 표심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를 어느 당에다가 어떤 사람한테 표를 줘야 되냐 이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본 투표일까지 이렇게 계속 미루기 마련인데 사전 투표 날에 먼저 가겠다는 사람들은 이미 어떤 상황에서도 내 표는 갈 곳이 있다라고 정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과연 그 정치 공작을 바탕으로 한 그 어떤 말도 안 되는 폭로가 그 표심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민주당 내에서 경쟁하는 것 자체가 그 표가 과연 자기들 표를 포기하거나 미래통합당으로 넘어올 건가 생각하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쫄리고 쫄리다가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국 장관 꺼내서 봤듯이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 등이 마음만 먹으면 일단 여론 나쁘게 하는 데는 근데 그 특정한 타이밍에 뭔가를 터뜨리면 선거 결과는 나와버려요.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와버리고 그 의회의 구성비는 4년 내내 간다. 그러니까 사실이고 거짓말이고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선거 코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개량 예상은 딱 그런 거였었거든요. 큰 이슈 중에는 조국 장관 내 가족 봐라. 저렇게 도덕적인 척했지만 도덕적이지 않다는 법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건 상관없어요. 저 사람들은 지금도 조국 장관 내 가족이 부도덕하다고만 이야기를 해요. 한 번 만들어진 이미지는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선거 때 엄청 이용해 먹으려고 했지만 어느 정도 결이 이렇게 반대하는 세력이 완고하게 섰잖아요. 나는 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의 그 시사타파나 개국본 등의 주도로 만들어진 그 집회는 역사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직접 수백만 명이 나와가지고 검찰 개혁을 외치는 물타기가 아니라 너무 심하잖아 이 개 땡땡들아 이러면서 몇백만 명이 모였던 사건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조국 장관의 가족이 이건 도륙당하고 있는 거지 제대로 된 수사가 아니다라고 눈치채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론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딱 뭐 여론조사 비율로만 따지면 당연히 누구한테나 물어보면 잘 모르는 사람은 뭐 조국 장관 내 가족이 무슨 공정성에 문제가 있네 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일반 시민들 사이에 딱 붙는 건요. 제가 봤을 땐 그 태극기 부대 부류로 분류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쪽 부류를 제외하고는 사실 막상 이슈로 붙으면 우리가 분리할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총선 때도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쨌건 그렇게 해서 조국 장관 내 것을 다시 상기시키려고 한다거나 하는 방식이 캐캐본 게 있었지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놀랄 만한 사건을 터뜨려가지고 사람 정신 못 차릴 때 언론이 보도를 빵 때리고 선거에 욕심을 주고 오죽하면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었어요? 저쪽에서 가장 놀랄 만한 사건은 뭐였냐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같은 거였다고. 제발 선거 전에 하지 말아달라고 나경원이 미국 가서 로비까지 했어. 지금 뭐 그런 정도 상황은 아니게 됐지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슈가 되려면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인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마차가 걸리면 아무런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클 것 같은데. 왜요? 조신하게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유시민급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국회의원도 일부의 일탈,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면 어마어마한 높은 사람들이어야 되기 때문에 말처럼 공작이 쉽지는 않지만 이해찬 대표의 말처럼 공작이 두세 개는 준비한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은 있고 없고 상관없습니다. 저거 공작이었네라고 미리 김 빼놓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김어준 총수가 하는 것보다야 이해찬 대표가 하는 게 훨씬 더 파괴력이 크죠.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방금 등남 기원 슈퍼챗을 받은 기념으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주말에 이제 터뜨릴 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길게는 3일, 4일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그걸 어떻게 받아칠 수 있느냐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일단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논리적으로 이게 왜 가짜 뉴스인지 아니면 조작된 것인지를 밝혀야 하는 상황인데 오늘 비슷한 작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엄마가 그 이낙연 총리가 2018년에 그 베트남 호치민 그 수석의 장례식에 가서 쓴 방명록에 주석님의 뭐 뜻을 기리며 이런 방명록 내용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김일성 주석한테 이렇게 썼다라고 이제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방명록 내용을 막 이제 돌아다니는 게 요즘 다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보내면서 광주에서 학교 다니다가 김천으로 시집간 애가 나한테 이런 거 보냈다. 경주여고 다녔다가 광주로 시집 온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냐라고 말씀하시길래 그때 이낙연 총리가 직접 쓴 반박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 만들지 마라. 이거는 베트남 수석한테 쓴 거다. 그 이야기를 바로 받아쳐준 사건이 오늘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준비만 되어 있으면 사실 3, 4일 안에 이걸 가지고 크게 뭐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준비는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일단 알겠고 어쨌건 지금 이해찬 대표님 몸도 편찮으신데 힘들게 지금 그러시는 것 같아서 뭐 마음도 아프고 며칠 안 남았습니다. 사전투표가 우리는 싹 몰려가서 하고 그리고 미처 못하신 분들은 본투표에 하고 다음 주 딱 일주일 후인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거 하고 있겠죠. 출구조사 보고 막 난리 쳐가지고 와 소리 지르고 난리 쳤겠죠. 저는 지역구에서만 최소 140석 정도 봐요. 지역구에서만. 이해찬 대표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제 알리려에서 그러시잖아. 우리는 지금 확보된 게 한 130석 정도 된다. 그러면 과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20석 필요하죠. 그러면서 더불어시민당의 마케팅을 딱 하시더라고. 영리해. 자 어쨌건 여러분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쳐. 나경원이 드디어 이수진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을 했어요. 잘한다. 쫄리고 있구만. 엄청 쫄린 거죠. 그러니까 이수진 판사가 이 사법농단의 피해자다. 근데 왜 너는 블랙리스트에 없어? 거짓말한 거구만. 이렇게 하고 이제 고발했거든요. 이수진 후보가 받아친 게 난 멋있더라고. 이분 정치인 이제 다 됐어요. 예전에는 나경원 후보 만나면 부끄러워서 무서워서 나서지도 못하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상대 후보께서 저를 고발했다. 선거운동 하느라 바쁠 텐데 고소장 준비까지 하느라 고생이 많다. 허위사실 그러니까 동작 구민들이 진실을 다 알고 있다. 벌써 국회의원 당선증을 받은 느낌이다. 더욱 열심히 동작 구민들을 만나겠다. 이 말 보고 엄청 빡쳤을 거야. 그렇죠. 당연하죠. 이렇게 웬만한 사회생활 해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겁 많은 개가 제일 크게 짖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쫄리는 게 있으니까 먼저 물어뜯고 덤비는 거죠. 근데 나경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줬던 블랙리스트 판사가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건 인정하고 들어간다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렇구나. 아니 이거는 아직 창피해서 못할 일 아닌가? 그러니까 맛이 갔어. 지금 나경원이요. 그 MBC 상대로 소송해갖고 졌어요. 이번에 하나. 뭐가 있었냐면 자기 자신 관련한 보도하면서 김재호 판사 이름이 들어갔다는 거야. 그거 삭제해달라는 소송을 냈어요. 기각당했잖아. 이런 것도 있고. 어찌됐건 나경원 씨가 지금 가장 골 때리는 게 이런 거라고. 얘네들은 그 사법농단 자체를 그 수사를 한 것 자체가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얘네 왜 이 블랙리스트에 이수진 너는 없어라고 말하는 게 논리적 모순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야, 예를 들어 사법농단은 없었는데 왜 너는 여기 블랙리스트에 없어 이러고 고발하면 이게 말이 되냐? 아니 거기다가 진짜 뭐 약간의 그 인식의 차이나 표현의 차이로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쳐요. 그래서 이수진 후보가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해서 그걸 검찰에 고발하는 건 자신의 정치 이력 자체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예. 네, 국회의원 하겠다고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정치인은 모든 걸 정치로 승부를 내야지. 그렇지. 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찰한테 얘 처벌해 주세요 하고 고발하는 게 어디 있어요? 윤석열하고 특수관계잖아. 그렇죠. 장모님 사건 판사가 김재호였는데 특수관계니까 믿는 빽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경원 후보는 이 법관 블랙리스트를 공개해 주세요. 있다며 갖고 있으니까 지금 있는지 없는지 고소를 한 거 아닙니까? 이미 나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편집해 주세요. 근데 그 이야기 그 행간이랄까 이런 거 이렇게 살펴보면 이수진 판사 그게 블랙리스트에 있다 없다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실제로 그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거 이를테면 진급 또 등등 여러 가지로 쓰였던 그 판사들 명단인데 예를 들어서 저번에 나왔던 최기상 판사 같은 분들은 우리법 연구회잖아요.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말하면 진보적 판사들. 근데 진보적 판사 우리법 연구회에 들어있지 않다고 그래서 말하자면 변호사인데 민변이 아니라고 그래서 개혁적이지 않은 변호사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정변 변호사 민변인가? 민변 아니다고 하면 이 사람은 개혁적이지 않은 변호사인가? 그런 거 똑같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한 거고 그걸로 고발하면 나중에 무고죄로 대치기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걸로 선거죄 공표해가지고 그걸로 이득을 얻어서 당선되려고 한다. 나경원의 오만가지 착각이에요. 솔직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수진 판사의 이 후보로서의 좋은 점도 있겠지만 동작은 선거는 나경원 낙선 선거예요. 당연스럽게 이수진 후보가 거기 당선이 되는 거겠지만 일단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나경원만큼은 안 보고 싶다로 시작한 베이스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뭐 이수진 후보의 이런 식의 것들 꼬투리 잡아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고 고발하는 것 자체가 안 먹혀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변희사 정변 민변 아니래요. 개혁적이지 않구만. 아닐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어. 민변은 그렇게 더럽게 하고 다니지 않아. 자, 나경원 씨 지금 쫄리고 있습니다. 나경원 씨를 국회에서 안 보고 싶다면 사전투표 D-2 금요일 토요일 가서 사전투표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투표율 50% 가즈아. 가겠습니다.